경주의 월성, 고대 신라 왕국의 심장부였던 이곳에서 15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두 개의 해골이 모습을 드러냈다. 궁궐을 떠받치는 성벽 아래에서 발견된 이 유골, 이들은 단순한 무덤의 흔적이 아니었다. 뼈에는 어떤 저항의 흔적도 없었다. 누군가 강제로 끌려온 것도, 격렬한 싸움이 벌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성벽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역사 기록에는 전해지지 않은 이들의 존재, 그러나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오른다. 인신공양, 왕국의 안정을 위해 궁궐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이들은 성벽 아래에 묻혀야만 했던 것일까? 오래전부터 전설처럼 전해져 온 신라의 희생의식, 그것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다면 그 희생은 과연 누구의 선택이었을까? 이제 감춰진 진실을 파헤쳐본다. 2017년 경주 월성, 신라 왕국의 중심이었던 이곳에서 대대적인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고고학자들은 수백 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역사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섬뜩한 발견이 그들을 멈춰세웠다. 흙더미 사이에서 드러난 뼈의 일부, 처음에는 동물의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그곳에는 두 개의 인간 해골이 있었다. 단순한 매장치가 아니었다. 이들의 뼈가 발견된 곳은 궁궐의 성벽 바로 아래, 왕의 궁궐을 지탱하는 기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져진 단단한 땅, 그 한가운데 누군가는 조용히 묻혀 있었다. 더 섬뜩한 점은 따로 있었다. 이 해골들은 나란히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팔과 다리뼈는 흩어짐 없이 정렬되어 있었고 어떠한 외상도, 저항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강제로 끌려온 것도, 처형당한 흔적도 없다면 이들은 스스로 이곳에 온 것일까? 고대 신라 왕국에서 실제로 인신공양이 존재했던 것일까? 우리는 이 의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신라 왕국의 전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한반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궁궐이나 성을 지을 때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이야기. 신라의 월성 성벽 아래에서 발견된 두 개의 해골, 그들이 단순한 매장의 흔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된 희생자였다면 이 전설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였을 가능성은 없을까? 과거 문헌을 살펴보면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건축을 위한 인간 희생 의식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는 고대 한반도 일부 부족들이 특정한 의식을 치르며 인간을 희생시켰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또한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건국 신화 중 궁궐과 성을 세울 때 누군가가 희생되었다는 전설적인 기록이 남아있다. 특히 아령 부인과 계림 이야기에는 한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 왕궁의 기초가 될 곳에 스스로 누웠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신의 뜻이라 여기고 그 아이를 그대로 둔 채 성벽을 쌓았다고 전해진다. 이것이 단순한 신화적 표현일까? 아니면 실제로 존재했던 성벽 아래에 묻힌 희생자의 흔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일까? 월성에서 발견된 두 개의 해골,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왕국의 번영을 위해 선택된 제물이었을까? 아니면 잊혀진 역사의 희생양이었을까? 기재, 우리는 이 희생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더 깊이 파헤쳐야 한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불확실성이었다. 농사는 가뭄과 홍수에 좌우되었고 왕국의 존속은 끊임없는 전쟁과 재난 속에서 위협받았다. 이런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희생의식이었다. 1인간 희생의 심리적 기원, 공포와 통제의 심리학.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즉,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특정한 의식을 만들어내고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권의 힘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었다.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왕국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성벽 아래에 묻힌 해골들은 바로 이 믿음의 희생양이었을까? 이 사회적 배경 희생의 정치적 의미, 그러나 희생의식이 단순히 신을 위한 것이었을까? 미셸 푸코의 권력과 통제 이론에 따르면 권력을 가진 자들은 공포를 통해 질서를 유지한다. 신라 왕국의 왕들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하늘의 뜻을 받은 신성한 존재였다. 그리고 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희생의식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왕권을 강화하는 도구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성벽은 단순한 돌과 흙이 아니라 한 사람의 희생이 깃든 성벽이다. 그러므로 감히 이 왕국을 무너뜨릴 생각을 하지 마라. 이 희생은 신에게 바쳐졌지만 그 희생을 지켜본 사람들은 왕의 절대적 권위를 다시 한번 각인당했을 것이다. 즉, 월성 성벽 아래 묻힌 두 사람은 왕국의 안정을 위해 선택된 희생자였던 것일까? 1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 과거의 진실은 기록 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뼈가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다. 월성 성벽 아래에서 발견된 두 개의 해골, 그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의 흔적은 우리에게
어떤 단서를 남겼을까? 1. 해골, 분석, 신분과 나이, 사망 원인. 먼저 고고학자들은 이 해골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들은 20대 전후의 젊은 남성이었다. 고대 사회에서 20대 남성은 가장 중요한 노동력이었다. 즉 이들이 단순한 노예나 하층민이었다면 굳이 그들을 희생제물로 삼을 이유가 있었을까? 더 중요한 점은 사망 당시의 상태였다. 이들의 두개골과 팔다리에는 어떠한 외상도 결박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도 아니었다. 즉 이들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희생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일까? 이 식생활 분석, 희생자의 사회적 위치, 해골에 남아있는 미세한 성분을 분석하면 그들이 생전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알 수 있다. 놀랍게도 이들의 식단은 일반적인 농민들과 차이가 있었다. 일반 백성보다 훨씬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한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즉 이들은 단순한 하층민이 아니라 왕실이나 귀족 계층에 가까운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왕국을 지탱하는 성벽 아래 묻힌 이들은 누군가의 선택을 받은 희생양이었을까? 3. 유전자 분석. 그들은 신라인이었는가? 연구진은 마지막 단서를 찾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이들이 신라인이었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이 해골의 DNA는 일반적인 신라인들과 약간의 차이점을 보였다. 즉 이들은 토착민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외부로부터 온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다면 신라는 왜 자국민이 아닌 외부인을 희생제물로 바친 것일까? 기재 마지막 미스터리를 풀 차례다. 우리는 지금 1500년 전 신라 왕국에서 일어난 한 가지 의식의 흔적을 마주하고 있다. 궁궐을 짓는 과정에서 성벽 아래에 묻힌 두 개의 해골. 그들은 단순한 건축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신체적 특징, 유전자, 그리고 사망 당시의 상태를 종합하면 의도적으로 선택된 희생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신라는 왜 이 희생을 행했을까? 1. 신라 왕국의 정치적 목적 왕권을 위한 희생. 이 해골이 발견된 월성은 신라 왕국의 핵심 권력층이 거주하던 궁성이었다. 즉 이곳의 건설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왕권을 강화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신라의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다. 그는 신의 뜻을 받들어 왕국을 다스리는 존재였다. 즉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신성한 것으로 여겨져야 했다. 그리고 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희생의식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권력의 연출이었다. 이 성벽은 단순한 돌이 아니다. 여기에 깃든 희생은 왕의 권위를 신성하게 만든다. 이 희생을 지켜본 사람들은 왕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이 희생이 단순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면 이 신에게 바친 제물 혹은 저주받은 자들. 고대 문명에서는 신과 인간을 연결하기 위해 특정한 희생 의식이 행해졌다. 이집트, 마야 문명, 중국,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 특히 신라에서는 천신의 혈통을 이은 왕족과 그에 봉사하는 무녀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월성에서 발견된 해골들은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의식을 치른 존재였던 것은 아닐까? 혹은 이들은 반역자이거나 왕에게 충성하지 않은 자들이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이 희생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공포를 조장하는 처벌의 일환이었을지도 모른다. 3. 희생의 최후.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이것이다. 이들은 성벽 아래 묻히면서도 왜 어떠한 저항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는가? 스스로 이 운명을 받아들인 것일까? 아니면 그들이 깨닫기도 전에 이미 희생이 결정된 것이었을까?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1500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그들의 흔적은 신라 왕국이 감추고 싶었던 어떤 금기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다. 이 희생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라 왕국이 유지되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어두운 현실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희생을 어떤 의미로 기억해야 할까? 월성 성벽 아래에서 발견된 두 개의 해골. 그들은 누구였으며 왜 이곳에 묻혔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역사, 심리학, 정치적 해석, 그리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추적해왔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신라는 왕국의 안정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의식을 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왕권 강화를 위한 것이든 신앙적 목적이든 혹은 범죄자 처벌의 일환이었든 분명한 것은 어떤 이들은 선택받았고 희생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과거의 일로만 바라봐야 할까? 고대에는 희생이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형태는 다를지라도 누군가의 희생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구조는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는 과연 필요한 희생이라는 말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1500년 전 신라의 왕은 말했다.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희생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은 그 순간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것은 신라 왕국이 유지되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어두운 현실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희생을 어떤 의미로 기억해야 할까?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달라. 우리는 다음 미스터리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자.